2025년 11월 4일 오후 4시 인도 차티스가르주 빌라스푸르 근처 자이람나가르역 인근에서 여객열차가 정차 중인 화물열차를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11명이 목숨을 잃고 20명이 부상당한 이 사고는 단순한 열차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19분간 달렸던 열차, 그리고 160여 년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 온 비극, 하루 1300만 명이 이용하는 세계 4위 철도망에서 왜 이런 사고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식민지 유산으로 시작된 인도 철도의 그림자, 그리고 변화를 향한 힘겨운 여정.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025년 11월 4일 오후 차티스가르주의 게브라에서 빌라스푸르로 향하던 메무 전동 열차가 정상 운행 중이었습니다. 코르바 지역의 광산 노동자들과 학생들, 평범한 주민들이 탄 통근 열차였죠. 오후 3시 31분 29초 AJ5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멈춰야 한다는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열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9분이 흘렀습니다. 오후 3시 50분 38초 여객열차는 적색 신호를 무시한 채 점유된 구간으로 진입했습니다. 그 앞에는 정차 중인 화물열차가 있었습니다. 충돌은 순식간이었습니다. 여객열차의 첫 번째 객차가 화물열차의 마지막 차량을 강타했고 객차들이 공중으로 치솟아 올랐습니다. 철제 구조물이 종이처럼 구겨졌고 객차는 화물차 위에 올라타 버렸습니다. 가장 앞쪽에 있던 운전실은 완전히 뭉개졌습니다. 53세의 기관사 비자 사가르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34세의 부기관사 라슈미 라즈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화물열차의 제동실에 있던 차장은 마지막 순간 뛰어내려 경상만 입었지만 여객열차의 승객들은 그럴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현장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철제 잔해 속에 갇힌 승객들의 신음소리, 무너진 객차 사이로 흘러나온 피, 그리고 산산이 부서진 삶의 흔적들. 구조대는 철제 절단기를 동원해 몇 시간 동안 구조 작업을 벌였습니다. 객차를 들어 올리고 잔해를 드러내는 동안 세 구의 시신이 더 발견되었습니다. 최종 집계는 사망 11명, 부상 20명. 그 중에는 25세의 여성 실라 야다부, 21세의 프리야 찬드라, 그리고 겨우 2살짜리 남자아이도 있었습니다. 4명의 여성과 2명의 남성은 신원조차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예비조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신호 무시, SPAD, 즉 적색 신호 통과였습니다. 기관사와 부기관사가 위험 신호에서 열차를 통제하지 못한 것이 직접적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인재였을까요? 아니면 더 깊은 구조적 문제의 징후였을까요? 2025년 11월 4일의 사고는 인도에서 결코 새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5개월 전인 2025년 1월 22일 마하라슈트라주 잘가온에서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푸시박 익스프레스 승객들이 화재 오보를 듣고 공황 상태에 빠져 비상제동을 걸었습니다. 사실 화재가 아니라 바퀴의 마찰열로 발생한 불꽃이었지만 겁에 질린 승객들은 열차 밖으로 뛰어내렸고 옆 선로를 달리던 카르나타카 익스프레스에 치여 1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24년 6월 17일 서벤골주에서 화물열차가 여객열차를 추돌해 15명이 사망했습니다. 2023년 6월 2일 오디샤주에서는 인도 역사상 세 번째로 참혹한 철도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신호 오류로 코로만델 익스프레스가 화물열차 선로로 잘못 진입해 충돌했고 탈선한 객차 더미의 반대편 열차가 부딪히면서 275명이 사망하고 1175명이 다쳤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95년 358명이 사망한 참사, 1981년 태풍에 휩쓸려 800명 가까이 목숨을 잃은 비아르 탈선 사고까지 인도의 철도 역사는 비극의 기록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통계는 더 충격적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인도에서는 매년 평균 2만 명이 철도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2021년 한 해만 해도 1만 8천 건의 철도 사고가 발생해 1만 6천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도 하루 10명 이상이 철도 관련 사고로 사망하고 있으며 이는 공식 통계에 잡힌 숫자일 뿐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그 답은 16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853년 인도 최초의 철도가 뭄바이에서 타네까지 34km 구간에 놓였습니다. 영국은 이를 진보의 상징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철도는 인도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국 동인도 회사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내륙의 면화와 원자재를 빠르게 항구로 실어 나르고 영국산 완제품을 인도 전역에 유통하는 것, 그리고 반란이 일어나면 군대를 신속하게 이동시키는 것. 철도는 식민 통치의 도구였습니다. 1872년까지 8,000km, 1922년에는 25,938마일. 영국은 미국, 러시아, 캐나다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긴 철도망을 인도에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25,000명 이상의 인도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철도가 인도 경제를 파괴했다는 점입니다. 세계 최고였던 인도의 면직물 산업은 철도 덕분에 값싼 영국산 제품에 밀려 붕괴했습니다. 운송비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인도는 원자재 공급지이자 제품 소비 시장으로 전락했고 수많은 전통 기능공들이 일자리를 잃고 도시로 내몰렸습니다. 1947년 독립 당시 인도가 물려받은 것은 세계 4위의 철도망이었지만 동시에 그것은 낡고 병든 유산이기도 했습니다. 인도 철도의 98%가 1870년에서 1930년 사이에 건설된 것들이었습니다. 선로는 노후했고 신호 시스템은 구식이었으며 안전장치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오늘날 인도철도는 여전히 그 유산 속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선로 길이 64,000km, 하루 1,300만 명 이상의 승객을 실어 나르는 세계 4위의 철도망. 그러나 그 이면에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첫째, 노후화된 인프라입니다. 2023년까지도 상당수 선로가 100년 이상 된 것들이었습니다. 신호 시스템은 고장이 잦았고 안전장치는 미비했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발생한 2017건의 철도 사고 중 69%가 탈선 사고였고 그 주된 원인은 선로 결함이었습니다. 둘째, 충돌 방지 시스템의 부재입니다. 자동 충돌 방지 시스템인 카바치는 2023년 기준으로 전체 노선의 2%에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2025년 11월 사고가 발생한 빌라스푸르 구간에도 이 시스템은 없었습니다. 셋째, 인력 부족과 과로입니다. 늘어나는 철도 수요에 비해 인력 충원이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기관사들은 장시간 근무와 과로에 시달렸고 이는 인적 오류로 이어졌습니다. 넷째, 과밀화입니다. 명절이나 휴일이 되면 열차 지붕 위에까지 사람들이 빼곡히 앉는 모습은 인도 철도의 상징적 풍경이 되었습니다. 이런 과밀은 사고 발생 시 피해를 더 키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잡한 사회문화적 요인들입니다. 인도는 14억 인구의 거대한 나라이며 카스트 제도의 잔재와 빈부 격차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철도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유일한 장거리 교통수단이지만 안전보다는 가격이 우선시되었습니다. 정부는 표를 의식해 요금 인상을 꺼렸고 그 결과 안전 개선에 필요한 투자가 지연되었습니다. 하지만 인도는 변하고 있습니다. 모디 정부는 2014년 집권 이후 철도 현대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수치로 보면 변화는 분명합니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139건이던 열차 사고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55건으로 줄었습니다. 2019년부터 2020년에는 사고 사망자가 제로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2023년 예산으로는 전년 대비 50% 증가한 2조 4천억 루피, 한화 약 38조 원을 철도에 투자했습니다. 전철화도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2023년 6월 기준으로 전체 노선의 90.43%가 전철화되었고 2025년에는 주요 간선의 전철화가 완료되었습니다. 신형 차량도 계속 도입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반대, 바랏 익스프레스라는 중고속 열차가 도입되어 2024년까지 34개 구간에서 운행 중입니다.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는 고속철도입니다. 뭄바이에서 아마다바드까지 508km 구간에 일본 신칸센 기술을 도입한 인도 최초의 고속철도가 건설 중이며 2026년 일부 구간 시운전을 거쳐 2028년 개통 예정입니다. 시속 300km가 넘는 이 노선이 개통되면 인도 철도는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됩니다. 안전 시스템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전용 화물회랑 건설로 여객과 화물을 분리하고 CCTV와 첨단 감시 시스템을 3,682개 역에 설치하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역사시설 개량과 현대화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길은 여전히 멉니다. 2023년 오디샤 참사, 2024년 서뱅골 사고, 2025년 1월 잘가온 사고, 그리고 11월 빌라스푸르 사고까지
변화의 속도보다 사고의 빈도가 더 빠른 것 같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돈과 기술만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160년 동안 쌓인 구조적 문제들, 거대한 인구와 영토, 복잡한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은 몇 년 안에 이루어질 일이 아닙니다. 2025년 11월 5일 차티스가르주 총리 비슈누 데오사이는 유족들에게 500만 루피, 부상자들에게 5만 루피의 보상금을 약속했습니다. 인도 철도는 사망자 유족에게 1000만 루피, 중상자에게 500만 루피, 경상자에게 100만 루피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철도안전위원회는 정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로 환산된 보상금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53세 기관사 비다사가리의 가족에게, 25세 신라 야다브의 부모에게, 2살짜리 아이의 어머니에게, 신원조차 확인되지 않은 4명의 여성과 2명의 남성의 가족들에게. 빌라스푸르 사고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말해줍니다. 첫째, 안전은 결코 당연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선진화된 시스템도, 현대화된 장비도 결국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과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적색 신호를 19분 동안 무시하고 달린 그 열차처럼 하나의 실수가 수많은 생명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 역사의 짐은 쉽게 내려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160년 전 식민 통치의 도구로 놓인 철도는 독립 이후에도 여전히 그 그림자 속에 있습니다. 낡은 선로, 구식 신호, 부족한 안전장치. 이것들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유산의 무게입니다. 셋째, 변화는 가능하지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디 정부의 노력으로 사고는 분명히 줄었습니다. 전철화가 진행되고 신형 차량이 도입되고 고속철도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이 바뀔 수는 없습니다. 6만 4천 킬로미터의 선로를, 1만 3,500대의 열차를, 7천 개가 넘는 역을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넷째, 안전에는 문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스템과 장비만큼 중요한 것이 안전의식입니다. 신호를 지키는 것, 과로를 방지하는 것, 적절한 인력을 배치하는 것, 승객들이 패닉 상태에서도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 이런 것들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문제이며 문화를 바꾸는 일입니다. 2025년 11월 4일 오후 4시 빌라스푸르에서 1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일터에서, 학교에서, 친척 집에서 돌아오는 평범한 귀가길이었습니다.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안전은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변화는 끊임없는 노력을 요구한다는 것을,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어떤 통계나 숫자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인도의 철도는 지금도 달리고 있습니다. 하루 1300만 명을 태우고 수백만 톤의 화물을 실어 나르며 거대한 나라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 철길 위에서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160년의 그림자가 마침내 빛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빌라스푸르 사고로 목숨을 잃은 11명의 희생자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그리고 부상당한 20명의 승객들이 하루빨리 회복하기를, 그들의 가족들이 다시 평온을 찾기를 기원합니다. 안전한 귀가는 모든 사람의 권리입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